오늘이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제일 답답한 건 드레스가 아니라 신랑 집안이 저희 가족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으로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서툴게 넥타이를 만지던 아빠, 과일 가게에서 일하던 손에 크림을 바르고 오신 엄마.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쪽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반대 분위기였죠. 사돈댁은 언제 오신대? 과일 가게 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그 말의 주인은 정분 씨, 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정분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어요. 아가, 메이크업은 괜찮네. 근데 신부 측 하객이 이렇게 없으면 좀 창피하지 않니?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싶어서요. 뭐 그래. 집안이 조용하면 결혼식도 소박하게 해야지. 그 말이 예의처럼 들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무도 속지 않을 만큼 노골적인 비아냥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들어오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보여? 엄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원래 예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단단한 말이 이날 처음으로 저를 살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엄마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너무 담담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늘 무엇을 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처럼. 그리고 그 감정이 곧 이유를 드러내게 됩니다. 신랑 가족이 인사를 온다는 말에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분 씨는 한복 자락을 흔들며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돈, 오늘 그냥 편하게 입고 오셨네요. 엄마는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보여주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해서요. 정분 씨가 제가 들을 만큼 크게 웃으며 말했죠. 요즘도 그렇게 산 집이 있네. 요즘 혼주들은 다 대여해서라도 차려입는데. 신랑 도연 씨는 눈치를 보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라는 말은 이 집안에서 쉽게 쓰는 말이었죠. 상견례 때도 예단 얘기할 때도 그때 정분 씨가 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과일 가게는 잘 돼요? 저는 그 순간 정분 씨 입꼬리에 비웃음을 받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너무 선명해서 잊히지 않는 표정. 엄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다 보니 익숙합니다. 정분 씨가 기어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아, 익숙하겠죠? 손이 고와지긴 어렵겠네. 하루 종일 과일 박스 들면 얼마나 힘들어.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혀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손이 좀 거칠죠. 그래도 그 손으로 제 딸 키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대기실 전체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분 씨는 당황한 듯 머쓱하게 웃고 말았지만 그 눈에는 오늘 이걸로 넘어가진 않겠다는 무언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의 폭풍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식 입장 시간이 다가오자 사회자가 대기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제 숨은 그 말과 함께 더 짧아졌습니다. 드레스 끝을 엄마가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개 들고 오늘 주인공은 너야. 엄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손길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게 가장 큰 힘이 됐어요. 버질로드 입구에 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탄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시선은 버질로드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정분 씨였습니다. 정분 씨는 웃는 척하며 제 드레스 어깨를 쓱 만지더니 말했습니다. 서윤아, 드레스가 너한테 좀 과하네. 몸이 슬림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에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뜻을 정확히 알았겠죠. 신랑 도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지금 사람들 다 있어. 정분 씨는 아예 대놓고 제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체면이 있지. 우리 집안 결혼식인데 신부가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면 곤란하지. 그 한 문장이 잔잔하던 제 마음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하객들 입술 사이에서 숨죽인 웅성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을 외치며 음악을 틀었습니다. 저는 버질로드를 걷기 위해 한 걸음 내딛었지만 정분 씨가 제 손목을 잡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신부 대기실에서 울었다던데. 눈 부은 거 아니야? 그 소리는 앞줄 하객들까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저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정분 씨가 더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울어서 눈 부은 신부가 사진에 어떻게 나오겠어? 우리 집안 망신이지. 하객들이 하나둘씩 뒤로 돌아봤습니다. 저게 뭔 상황이야? 신부 엄마는 어디 있지? 신부 울렸나 보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뒤늦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정분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신부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요. 신랑은 결국 엄마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체면 좀 지켜. 다들 보고 있잖아. 정분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면? 그 체면을 신부 쪽이 망치고 있다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되는 집안인데. 과일 가게 딸이랑.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분 씨가 제 얼굴 가까이로 손을 번쩍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신 좀 차려. 결혼식이 장난이니? 세상이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멈추고 스태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뒤쪽 문이 열리며 낯익은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저를 부르기만 했는데 정분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 과일 박스 정리하던 투박한 손의 주인이 아닌 전문가의, 지도자의, 사람들을 움직여온 대표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정분의 손은 공중에서 멈춘 채 하객들의 시선은 모두 문 쪽으로 향했고 저는 미처 숨도 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의 모든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등장한 순간 식장은 더 조용해질 수 없을 정도로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분 씨는 손을 공중에 든 채 아빠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그대로 들켰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 사람처럼 아빠는 서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버질로드 위로 걸어오며 저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사돈데, 제 딸한테 방금 무슨 행동을 하려 하신 겁니까? 정분 씨는 당황해 황급히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오해입니다. 그냥 정신 좀 차리라고. 아빠는 그 말을 그대로 되받았습니다. 정신은 말로 차리라고 하지. 손으로 때리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분 씨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 씨가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냥. 아빠가 손을 올려 그 말을 막았습니다. 도현 씨, 지금은 사과부터 해야 할 때 아닙니까? 도연 씨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때 정분 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돈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결혼식이 엉망이 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건데. 아빠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지만 그 다음 말은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든 건 저희 딸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어머님 행동이 문제입니다. 정분 씨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위해서. 아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끊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진부를 때리려고 했다고요? 그 말에 하객 몇 명은 아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정분 씨가 소리를 더 높이며 말했습니다. 과일 가게 딸이 뭐. 우리 집안 체면 생각 좀 해봐야지. 그 한 문장이 식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킨 채 아빠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지만 아빠 손이 제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힘을 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위로보다, 어떤 말보다 그 따뜻한 손이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정분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딸을 예뻐해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우리 집안하고는 급이. 아빠가 그 말을 막았습니다. 급은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식장 전체에 메아리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동안 숨겨왔던 단 하나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전국 유통망을 가진 한빛유통 대표입니다. 식장이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한빛유통? 그 대기업? 마트 납품일이 그 회사? 헉 신부 아버지가 회장님? 정분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예, 표요? 아빠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도연 씨도 멍하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 한빛 유통? 아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딸에게 손들었던 사람을 그냥 지나칠 마음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정분 씨를 바라봤습니다. 식장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 한가운데 있었어요. 정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드디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한빛유통 대표라고 밝히는 순간 식장의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변했습니다. 웅성거림, 놀람의 탄식, 그리고 몇몇 하객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희 가족을 바라보는 모습, 정분 씨는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뒤로 한 걸음 비틀거렸죠. 대표님? 그 목소리는 전의 당당함과 오만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씨는 아빠를 잠시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왜 그걸 말 안 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내 아버지 회사, 이렇게 큰 회사면 우리 집도,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엄마가 단단한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나요? 도연 씨는 머뭇거리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예우가 좀 달라졌을 수 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 같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지방 가치로만 본 사람의 말. 정확히 오늘 제가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그 본심이었죠. 정분 씨는 혼란에 빠진 사람처럼 아빠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돈댁이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과일 가게라고만? 아빠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숨긴 건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진 않았을 뿐입니다. 정분 씨는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걸 이제야 깨달은 듯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말을 그렇게 안 했죠. 아빠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업이 과일 가게든 대표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입니다. 정분 씨는 고개만 떨군 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조용해진 가운데 신랑 아버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정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예, 부장님. 아, 지금요?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거래, 철회요? 저희랑요? 아, 아닙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그는 식장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회사, 큰일 났어. 한비주 통도 거래 재검토 들어간대. 정분 씨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 회사?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기쁨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묘한 씁쓸함만 남았어요. 도연 씨는 아빠에게 다가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집 우리 회사 망하면 어쩌시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집 체면을 먼저 걱정하는 말. 아빠는 그 말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 책임을 왜 제 딸에게 묻습니까? 도연 씨. 도연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 자리는 내가 상처받으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저는 떨림 속에서도 아빠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오늘 이만 돌아가자. 정분 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서윤 씨, 제발 결혼은.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질로드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가는 발걸음.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저 집 딸 참 당당하네. 그 말들이 저를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버질로드를 끝까지 걸어나가려는 순간 도연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이대로 가면 진짜 끝나는 거야. 그 말투는 저를 붙잡는 절박함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무너질까 두려운 절규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끝나는 게 뭐가 문제야? 도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우리 집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하객들 사이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회사는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 엄마가 조금 심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조금 심했다는 말. 그 말은 제 마음을 마지막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저의 뺨을 향해 올라오던 그 손이 그냥 조금 심한 행동이었다는 말. 그게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내 집이 이렇게 큰 회사인 줄 알았으면 우리 엄마도 행동 조심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다시 되짚었습니다. 즉, 저라는 사람 자체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었죠. 도연 씨는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결혼식만 일단 마무리하자. 사진만 찍자. 하객들 앞에서 체면만. 거기에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허무해서 사진 찍으면 뭐가 바뀌는데? 도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 나 못하겠어. 정분 씨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신랑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토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하지만 저는 누구의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위해 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 도연 씨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 우리 집 체면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나는 너희 집 체면 때문에 살아가고 싶지 않아. 도연 씨 얼굴이 굳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잃는 거야. 뭘?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면 살면서 얼마나 편해지는지 알아? 뭐든 쉽게 살 수 있어. 너 그런 기회 놓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확실해졌어. 저는 버질로드 끝을 돌아서며 식장 전체가 듣도록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지금 이 순간부로 파혼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 박수, 안도의 숨들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정분 씨는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신랑 아버지는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등을 돌리는 순간까지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식장 뒤편에서 남자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웨딩홀 매니저였습니다. 신부님! 지금 언론이 웨딩홀 앞에 모였습니다. 하객들이 흔들렸습니다.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신부 폭행하려 했다는 영상 이미 SNS에서 폭발 중입니다. 기자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합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단순히 가정 문제로 끝나지 않아. 아빠는 고개를 들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거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파혼한 결혼식의 후폭풍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문을 열자 바깥 로비는 이미 통제 불가 상태였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기자,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순간 플래시가 눈앞에서 화이트아웃처럼 번졌습니다. 신부님, 뺨 맞은 게 사실입니까? 신랑 집안에서 직업 비하 발언 있었나요? 파혼 선언 진짜 하신 겁니까? 신부 어머니가 대기업 대표라던데요, 맞습니까? 기자들의 목소리는 모두 날카롭고 흥분돼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경이 정말 내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아빠는 제 앞을 막아섰고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가장 우선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욱 집중됐습니다.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보내는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 결혼식 실검 1위야. 뺨 맞는 영상 벌써 50만 조회수 넘었어. 어머니 말투 멋지다. 카리스마 뭐야. 신랑 집안 난리 났던데?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도 못한 채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너는 숨만 편하게 쉬어. 이건 어른들이 알아서 정리할게. 엄마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믿음이 갔습니다. 웨딩홀 반대편에서 도연 씨 아버지 한정우 씨 휴대폰이 거의 비명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예, 부장님! 잠깐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회사가? 한정우 씨는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주가가 37% 폭락? 그게 지금 1시간 만에?
그는 계속해서 울먹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매운동요? SNS에서 시어머니 폭행 이슈가. 아니, 잠깐만요. 대표님, 잠깐만.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분 씨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비틀거리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고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그냥 애 좀 혼낸 건데. 그 말은 하객들조차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말했어요. 애를 혼내? 신부를? 저런 태도가 문제지. 저 정도면 인생으로 혼난 거네. 정분 씨는 미친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린 망하면 안 돼. 우리 회사, 우리 아들. 체면이. 여전히 체면이었습니다. 그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현 씨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서윤아, 일단 인터뷰는 하지 마. 왜? 도현 씨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 집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사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달렸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넌 내 회사부터 걱정하는 거야?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결혼은 깨졌어도 회사까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 말은 오늘 내가 들은 말 중 가장 냉정하고 가장 이기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왜 끝나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엄마는 저와 도연 씨 사이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딸은 체면 지켜주는 도구 아닙니다. 저는 그냥 회사가 그 회사가 망한 건 우리 딸 때문이 아니라 당신네 어머니 때문입니다. 도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이제 가자. 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니 정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도연 씨는 멍하니 제 등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한정우 씨는 회사 전화에 매달려 무너져가는 미래를 막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쾌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벗어나야 할 이유만 더 확실해졌을 뿐. 그리고 밖에는 또 다른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죠. 웨딩홀을 벗어나 겨우 숨을 고르려는 순간 제 뺨보다 더 뜨겁게 신랑 집안이 무너져 내렸다는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핸드폰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건 뭐 영화도 이런 전개는 없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정우 그룹 주가 장중 마이너스 41% 폭락. 갑질 폭행 논란으로 협력사 거래 58곳 중단 검토. 임직원 청원 시어머니 문제에 책임 묻는 요구 폭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웨딩홀 계단에서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정분 씨였습니다. 얼굴은 화장 번지고 숨이 거칠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저는 당황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분 씨는 제 앞에서 무너지듯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말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집 망하면 안 돼. 너희 엄마 기자들 앞에서 뭐라도 좋게 말 좀 해달라고 전해줘.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당신들이죠. 그러자 정분 씨는 엄마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거의 엎드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우리 집 회사 좀 살려달라고. 나와 아빠는 그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토록 오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엄마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건 회사 때문이지 우리 딸 때문이 아니죠. 정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딸한테도 미안하고 오해였고 좀 격해져서 그랬고. 엄마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때린 게 격해져서라고요? 그때는 정신이 좀. 엄마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딸까지 무시하는 거죠. 정분 씨는 손을 모아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우리 집 망하면 우리 아들이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신네 집안에게 해준 것도 없고 해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당신들이 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맞는 것뿐입니다. 그때 도연 씨가 달려왔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정분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좀 말해봐. 너라도 좀. 도연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우리 엄마 좀 도와줘. 회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회사 살 수도 있어. 제가요? 제가 도윤 씨 회사에 왜 책임을 져야 하죠? 도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이어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때린 건 당신 어머니입니다. 제 엄마를 모욕한 것도 당신 어머니. 그걸 말리지 않고 오히려 체면 지키라고 했던 사람도 당신이에요. 도연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땐 상황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회사부터 걱정하고. 도연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분 씨, 말로만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잘못했다면. 정분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모든 하객과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딸에게 한 행동을 똑같은 세상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정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좀.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과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분 씨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순간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객들뿐 아니라 기자들, 웨딩홀 직원, SNS 라이브를 켜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미 반 이상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분 씨는 바닥을 짚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거짓 없는 사과를 할 시간이에요. 도윤 씨는 경악한 표정으로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하지 마. 지금 이 모습이 더 큰 망신이야. 정분 씨는 더 이상 도윤 씨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어떻게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말고 제 부모님께 먼저 하세요. 제 뺨을 때린 건 저지만 저희 가족을 무시한 건 제 부모님이니까요.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와 아빠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켜두었고 마이크도 최소 4-5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회자나 누구의 신호도 없이 그냥 정분 씨가 스스로 로비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정분이라고 합니다. 순간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정분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신부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속삭이던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을 직업으로 판단해서 깊이 모욕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세상 앞에서 나오는 걸 정말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정분 씨가 엄마와 아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더니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바닥에 닿는 무릎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웨딩홀 로비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오만함과 체면만 챙기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제 불행도 자초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분 씨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부님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제 쪽을 봤고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한순간 정분 씨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지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당신이 무릎을 꿇는다고 저희가 원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엄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정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어려운 요구였거든요. 모든 시선이 제게 몰렸습니다. 기자들도 하객들도 그리고 도윤 씨도. 그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도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
서윤아. 오늘 당신은 회사 체면부터 챙겼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는 평생 함께 살 수 없어요. 도윤 씨는 그 말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빼서 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당일 저녁 뉴스 헤드라인. 시어머니 폭행 사건 공개 사과. 한정우 그룹 CEO 사퇴 압박. 가족 갑질에 대한 국민적 비판 높아. 신랑 집안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협력사 40여 곳 계약 파기. 주가 추가 하락. 시어머니는 본인 사업 폐업. 도윤 씨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 그리고 저는 그 혼란에서 벗어나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맞고 사는 결혼, 무시받고 사는 결혼. 그건 결혼이 아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창밖에 늦은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인생을 지킨 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